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날이 아주 좋습니다. 운동하기 좋고 여행 다니기 좋고 가을의 마지막 정치가 무르익은 아주 좋은 주말입니다. 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네, 미리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금주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같이 또 연구해 봐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일요일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내일 또 출근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차분히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또 공부도 하셔야죠. 돈을 버셔야 되니까. 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먼저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데는 역시 앨런 머스크죠. 머스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시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다음에 이제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네, 피터 틸. 네, 이 사람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 지금 부통령이 된 JD 벤슨인가? 이 사람을 키워낼, 페이팔의 창업자죠. 이 페이팔에서 돈을 벌어서 만든 사람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든 미국의 뭐라 그럴까요? 그 유니콘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어떤 벤처기업의 성지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데가 피터 틸인, 이 사람 리더가 피터 틸인데, 원래 이제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전부 다 공화당으로 다 가 있는 거죠. 그만큼 민주당이 세상의 변화에 무감각하고 좀 뒤떨어져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와 피터 틸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들이 향후 미국의 기술주와 성장주의 생태계를 마련해 갈 건데,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이론들이 뭔지를 한번 잘 보는 것도 향후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하고 어떤 종목에서 승패를 내야 될지 이 트럼프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가장 큰 장점은 많이 나, 약점은 4년밖에 못한다. 4년밖에 못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집권 1, 2년 차에 모든 것을 하지 못하면 3년 차부터는 또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되고, 그 선거에 본인이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1, 2년 차이에 우리가 생각지 않는 관세 폭탄이라든지 미국 우선주의, 메가,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전략을 빠르게 하지 않을까. 처음 대통령이 됐다면은 지난 집권 1기 때도 1년은 뭐 여러 가지 노이즈를 일으키면서 어려웠는데, 이제는 집권을 해봤기 때문에 2기 때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폭탄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에 피해주도 생기고 수혜주도 생기는데, 이 수혜주를 잘 포착하는 그 핵심은 앨런 머스크와 피터 틸이다. 그렇죠? 젠슨 왕이 이끌었던 바이든 시대가 서서히 TSMC와 죽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저는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우리나라에 좀 기회도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바이든의 일방적인 젠슨 왕, TSMC 사랑은 우리가 유명하죠. 이들의 화교 자본들이, 바이든의 화교 자본과 일본 자본이 지금 바이든의 모든 정치 배경에 정치 자금에 두 나라들이 아주 관련 기업들이 많이 됐는데, 이것들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포트폴리오 변화가 필요하다. 빠른 포트폴리오 변화다. 지금 빨리 옮기지 않으면 먹을 게 없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내년 1분기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쓰러질 것이다, 제 생각이죠. 내년 1분기까지 주가는 오르고 그 다음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비를 해야 된다. 따라서 머스크, 트럼프 트레이드가 아니라 머스크 트레이드, 피터 틸 트레이드에 대비를 하는 전략이 이번 금주에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바꿔가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오늘 제가 강의하는 주제의 핵심이다. 앨런 머스크와 피터 틸이 이루어가는 그 세계의 깃발을 어떻게 꽂느냐, 이 두 단어를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금요일날 미국 증시를 보면 다우는 0.59% 상승, 나스닥은 0.09% 상승, 거의 뭐 변함이 없는 나스닥은, S&P 500은 0.38% 상승.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한 이후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의 핵심은 뭐 다른 거 볼 거 없죠. 테슬라죠. 네, 8.19%, 거의 9% 넘게 상승을 하다가 조금 밀렸는데, 이거를 달았는데,
테슬라의 상승 어디까지 갈 것이냐. 개인적으로 1차 목표가 $350라고 그랬죠. $350 오면은 뭐 한 30% 팔아주고, 다음에 $400에 또 50% 팔아주고, 그다음 $500에 마지막 팔아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1차 목표는 $350다. $350 오면 30% 팔아주고, 이것도 더 먹고 싶으신 분은 $400를 목표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350에 한 30% 팔아줘야 나머지 $400까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가 시장의 리더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달러 지수는 0.5%포인트 지수가 오르면서 달러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2년짜리는 4.250, 0.4bp 하락을 했으며 10년짜리는 4.305, 0.3bp.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금리들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 이제 트럼프의 생각이 전형적으로 금리를 좀 인하해서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 1년 내내 25bp씩 계속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금리는 좀 안정을 찾아갈 거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리가 하락을 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들이 좀 치고 올라오죠. 지난 금요일 알테오전이 여러 가지 그 좋은 일들이 참 많았죠. 네. 그래서 에너투 관련된 SC 제형, 다이치 산교하고 이런 종목들이 만드는 에너투 유방암 치료제의 세계 유일하게 지금 쓰이는 게 이제 에너투인데, 이걸 SC 제형으로 만드는 기술 변화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LO를 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네,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매일 계속해서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이게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에 4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의 그래프였다는 거죠. 1기 초반기 1년은 오르고, 그 다음에 1년은 빠지고, 그 다음에 이게 코비드 때문에 오른 다음에 이제 끝이 났는데, 이렇게 오르는 것들이 내년 4분기가 아니라 내년 4월 1분기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왜 그러냐면 1기 때와 다르게 지금 2기 때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관세를 여기에 때릴 확률이 높아 보인다. 관세, 미국 우선주의, 여러 가지 것들, 보복 같은 것들, 무역 보복, 여러 가지 것들, 중국 죽이기, 여러 가지 나라들 죽이기를 실행할 것 같은데, 이게 오면은 경기가 침체가 되죠. 이때 이렇게 1기 때 하락한 이유도 관세를 때리면서 경기가 침체가 왔는데, 생각보다도 빨리 때릴 것이다. 네, 빨리 때릴 것이다. 그래서 내년 1분기 이후 딱 한 분기 집권하고 1월 12일 날 집권하고 딱 한 분기 정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복까지 때릴 확률이 높아 보이죠. 미리 준비하고 때릴 확률도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먹을 게 있고 그 다음에는 팔아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늘 고민하고 해봐야 될 게 앨런 머스크의 힘과 파워,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세계는 대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공부를 해야 되죠. 지금 트럼프 시대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아니라 머스크 트레이드로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앨런 머스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트럼프 정부에 들어가서 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이게 핵심 코어인데, 이미 이제 자율주행, 방산 이런 것들은 다 우주항공 다 하는데, 저는 굉장히 로봇을 좀 집중해서 봤습니다. 로봇. 그동안 우리가 로봇이 한 2년 동안 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렇죠. 네임블 로보틱스 같은 것도 12만 원이 지금 깔려 있는데, 로봇이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나머지는 이미 우주항공,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다 시장에서 한번 치고 올라왔는데, 로봇주에 대한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테슬라 시가총액이 올랐고,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머스크의 생각은 여기까지 가 있습니다. 네. 머스크가 지난달 2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FII라는 화상 대담에서 한국의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인구 감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뒤집어 보면 로봇에 대한 필요성, 효율성, 시장의 개화성,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산업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로봇은 철학, 자기 인생의 세상 변화와 인류의 변화에 대해서 로봇이 가지고 있는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는 내년에 1000대 이상 로봇을 테슬라 공장에 투입할 것이고 휴머노이드 성능을 개선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 집에 우리가 TV 한 대씩 있듯이 핸드폰이 한 대씩 있듯이 로봇이 모든 집에다 한 대씩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로봇도 좀 살 필요가 있다. 휴머노이드에서 가장 근접한 것은 뭐냐? 우리나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 정도면 사면 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12만 원대 있는데 강력 매수 구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 트레이드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아니고 앨런 머스크 트레이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테슬라는 $400까지 가져가야 되고 다음에 스페이스X나 여러 가지 것들은 이미 이제 시장에서 우주항공은 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머리를 갸우뚱갸우뚱하는 것이 로봇이다. 로봇을 타고 가자.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 키포인트라는 거죠. 로봇 사자. 두 번째는 피터 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피터 틸. 네. 이 페이팔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페이팔 마피아를 형성하면서 미국의 뭡니까? 스타트업 생태계의 리더가 된 거죠. 지난 2013년에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투자자 피터 틸이 우리 각동신 한미반도체 사장과 만나서 투자를 했다는 거죠. 피터 틸의 페이팔과 팔란티어 창업자는 앨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함께 트럼프 2기 들어서 현실적인 거물로 꼽힌다. 다시 한번 페이팔과 팔란티어를 창업하는 피터 틸하고 앨런 머스크가 미국 지금 트럼프 2기 정권의 모든 뭐랄까 미래 먹거리 산업을 쥐고 흔들 것이다. 틸은 제이디 벤슨 지금 상원 의원을 부통령으로 추천한 사람이 바로 피터 틸이죠. 네. 그는 한국 반도체와 한 10년 동안 이제 연을 이어왔는데 미국의 창업자들이 주로 뭐 다른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반면 피터 틸은 반도체에 대해서 독특하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네. 피터 틸은 실리콘밸리 연쇄 창업자 요람이 된 페이팔 마피아의 리더란 거죠. 온라인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팔이 2002년 이베이에 $15억 달러에 매각되자 공동 창업자 피터 틸과 앨런 머스크는 물론 맥스 레브친, 리드 호프만, 스티븐 첸 등이 그의 길 손에 쥐고 링크드인, 유튜브 등을 창업했죠. 리드 호프만이 링크드인을 창업하고 스티븐 첸이 유튜브를 만들었죠. 이 모든 그 생태계의 머리 위에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틸은 페이스북, 링크드인, 스페이스X의 초기 투자로 유명하며 여타 실리콘밸리 투자자와 달리 반도체 기업에 일찌감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23년 한미반도체 곽동신 회장을 직접 만나서 370억 원, 그 370억 원을 추가로 또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모펀드 크랜센더 에쿼터스 파트너스 이걸 가지고 HPSP를 사가지고 떼돈을 버는 것다. 또 서진 시스템에 투자를 하고 한국의 B2B 기업 기술에 투자를 한 사람이 바로 피터 틸인데 이 사람이 제이드 벤슨 부통령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국방 AI 기업도 창업해서 미군 첨단 제조도 후원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그 유명한 북방 인공지능 AI 기업에 투자를 하고 이 기술을 빌려주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명중률이 50%에서 80%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이만큼 새로운 세계, 상당히 우파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기와 스타트업과 접목이 되면서 상당히 새로운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피터 틸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 전 CEO인 에릭 슈미트도 아메리카 프론티어 펀드를 결성해서 미국 첨단 제조업 혁신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에릭 슈미트는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제조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키기 전부터 미국 내 칩 제조의 필요성을 막후에 주장해왔다. 그래서 구글의 에릭 슈미트, 피터 틸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반도체가 꼭 필요하고 육성하고 이걸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엔 바이든 정부가 아시다시피 젠슨왕과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뒤집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피터 틸은 지난 6월 엔비디아 아사형에 도전하겠다고 나서 미국 AI 반도체 스타트업 HD에 투자하기로 결심을 했다.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피터 틸은 지난 6월에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는 AI 반도체 스타트업 HD에 투자했다.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생각도 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가운데 피터 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바이든 규제에 실별 일편청들이 흔들림이 있었다. 일편청심. 항상 이 바이든 미국의 프론티어들,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전부 민주당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희귀하게 공화당 지지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들이 공화당 지지자로 바뀐 계기가 있었는데 일평청심 민주당 지지자에서 왜 공화당으로 돌아섰을까?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지금 바이든 정부의 리라 칸이라는 FTC 위원장이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우리나라 공정거래와 똑같은 게 FTC인데 여기에 리라 칸이라는 여자분이 계신데 에일대일 로스쿨 3학년 때 쓴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논문으로 이락 스타트업에 올랐고, 바이든 대통령 31세의 콜롬비아대 부교수인 칸을 FTC 위원장에 임명하면서 반독점을 계속 유지해가면서 독점적인 것들을 공격을 했던 거죠. 임기 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테크 기업들의 M&A 시도에 독점 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패소를 했는데도 이 리라 칸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반독점에 대해서 바이든이 공격을 한 거죠. 선거 직전에도 리드 호프만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이 이제 링크드인 사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돈을 내면서 나중에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칸 같은 위원장을 교체해라, 리라 칸 같은 이런 걸 요구할 정도로 리라 칸이 상당히 스타트업의 황제들에게는 눈의 가시거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싫어서 피터 틸 같은 사람,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공화당 주의자로 돌아섰다는 거죠. 트럼프 당선인 후보 시절에 바이든의 규제 공세로부터 미국을 해방시키겠다. 선출되지 않는 워싱턴 이사가 공화국 제4부 역할을 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 리라 칸을 두고 하는 거죠. FTC 이 기능을 굉장히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기가 당선되면 연방거래위원회, 우리나라 공정위원회 같은 FTC 규제 집행 활동 권한을 축소하겠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러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집어 보면 엔비디아와 같이 바이든 정부에서 사랑을 받고 커왔던 기업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공격이나 견제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그리고 누군가 인텔 같은 기업들의 기회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피터 틸이 반도체를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게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 때는 삼성전자가 박살이 났는데 트럼프 정부 때는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러한 생각도 좀 하는 거죠. 트럼프 정부의 리더들이 상당히 대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젠슨 왕의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제일 먼저 저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 이 점이 이제 저는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죠. 물론 평화주의적인 입장, 전쟁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병폐들도 있을 수 있는데 트럼프는 또 제 생각은 래피셜이죠. 저는 트럼프 머릿속으로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자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세금도 깎아주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에게 밀린 가장 큰 원인은 인플레이션이 문제였다. 서민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비싼 물가 때문에 등을 돌렸는데 이 문제를 잡으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가 시장에서 석유를 많이 생산해내면서 유가를 하락을 시켜야 일반적으로 물가가 잡힐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전쟁 종식이 상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한 문제다.
자기들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3년 후에 4년 후에는 또 정권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민감하고 그 첫 번째 단추로 러시아를 이 유가 시장에 풀어놔서 생산을 좀 늘리는 전략. 당연히 전쟁 종식을 시키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서로 좀 물러서게 하는 그 조건 속에 석유 생산 가능성, 좀 많이 생산해서 물가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생각이 끼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편 더 넘어가서 지금 이 전쟁의 사단은 뭐 이스라엘과 여러 사람들의 싸움도 있지만 유가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특히 말을 듣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잡기 위해서는 유가를 떨쳐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맹주들의 힘을 빼야 되고 지금 이란이 지금도 나름대로 버티고 있는 것은 유가가 좋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려면 유가 하락에 대한 생각을 강요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트럼프가 화석연료를 굉장히 생산해내기다. 특히 필라델피아 가서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셰일가스를 정말 생산을 많이 해서 드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필라델피아 경제를 좀 살리겠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팝니까? 한국과 같은 호구, 일본, 한국,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 같은 호구 국가들에게 이것을 셀가스를 팔아야 되죠. 따라서 셀가스를 팔려면 배가 필요하고 한국은 배를 팔고 셀가스를 사주고 그 다음에 군함도 팔고 1타 2피의 수혜가 전망되는 게 조선주다. 이건 뭐 거의 제가 봐서는 내피셜일 수도 있지만 아주 뭐 명확하고 클리어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투자 전략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는 성장에 대한 그림이 명확한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그림이 명확한 기업. 시총 상위 대형주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되면서 지수는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업별로 보면 어려운 시장에도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이 나타나죠. 대표적인 게 금요일날 발표된 알테오전과 같은 SC 제형기술, 빅파마양 이런 명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기술적 혜자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ADC라든지 SC 제형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다음 군함을 잘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무기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에서 우리가 사야 될 종목들이다. 두 번째는 한국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비즈니스를 가진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아파트죠. 네, 이런 거 K푸드 이런 것들, 이런 점 우리만 가지고 수 있는 독창적인 거, 에스테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향후에 추가로 상승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미국의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내수가 제한적인 한국에서 GDP를 올리면 수출밖에 없죠.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 제재는 더욱 강화할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 중국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나라는 제조업이 강한 4개 국가뿐이다. 한국, 일본, 독일, 대만, 또 인도 정도? 이 5국가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 물론 우리나라 국가 안에도 피해주가 생길지 모르지만 중국을 대신할 제조업 강국들이 주가는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저는 2025년에는 오히려 우리 한국 주식이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수혜주는 피하고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TSMC는 화교 자본인데 이 화교 자본과 일본 자본이 바이든 정부의 핵심 키워드였다는 거죠. 당연히 트럼프는 이걸 끊으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랠리는 여러 번 이야기된 내년 1분기까지만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빨리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내년 1분기까지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꾸준히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 외에는 방법은 없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투자할 만한 종목 리스트를 저희 카페에다가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네, 지난번에 올려놓은 거 비슷한데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결론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 눈에 확실히 들어온 두 사람 앨런 머스크와 그리고 피터 틸이다.
두 사람 민주당보다 더 미국 포스트 기술주의와 새로운 미래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서두를 것이다. 국방 같은 분야들, 새롭죠. 로봇 같은 분야들, 우주, 항공, 조선. 러셀 2000 지수가 최근에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도 물론 이제 금리 하락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만들어갈 생태계, 스타트업의 생태계가 상당히 유리하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게는 불리할 것 같지는 않다. 자율주행, 우주항공, 로봇, 방산, 조선, AI 반도체, 바이오 등 트럼프 2기 정부 때 다시 한번 강하게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종목과 섹터를 찾아서 집중 투자하는 방법 외에는 이 아사리장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립니다. 네, 좋은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햇빛과 좋은 가족과 좋은 음식과 좋은 커피 이렇게 행복한 날을 보내시고 내일 또 돌아왔을 때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를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찾아서 같이 투자를 해봐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이 카페 주소 복사 치고 들어오시면 제가 바로 허락을 해드립니다. 매일매일 관심 종목도 올려놨습니다. 네, 유료 카페니까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돈 벌어야 될 시기입니다. 연말이고 내년 초까지는 돈 벌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과감하게 투자를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